고난이도의 테크닉을 이용해서 나노 테크닉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주 분자를 잘게 쪼개서 넣어주는데 그나마도 쉽게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고르실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좋은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의 보호 기능을 더욱더 잘 해주겠다. 이런 정도의 사용감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네.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법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술 받으실 때 병원 가면 무조건 다 하라 그럴 거예요. 뭐 좋죠, 뭐. 병원에 여러분들이 와셔서 돈 쓰겠다는데 어느 의사가 싫다 그러겠어요. 네. 여러분들 인터넷 보면 효능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 그대로 다 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시술도 매한가지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진 콜라겐, 없어진 엘라스틴, 없어진 하이알루로닉산을 인위적으로 다 만들어서 보충해 줄 수도 없고, 다음 인위적으로 주사를 해줬다 하더라도 작용기간이라는 게 짧게 작용하는 거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늘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뭐냐 그러면 내가 피부 관리를 해서 뭐 온갖 기능성 화장품 검색하면 쭉쭉 떠요. 맞아요. 다 나한테 오면 다 해결해 준다야.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다 여러분들이 새겨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재미없는 사진 하나 올려놓고선 1번 기능이 뭐라 그랬죠? 장벽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 피부는 우리 몸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오는 걸 막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진짜. 근데 무슨 화장품이 그렇게 좋아서 피부 속으로 쑥쑥 들어갈까요? 침투해서 막. 네. 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콜라겐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에 아까 진피의 주성분이 뭐라 그랬죠?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그 콜라겐이 쑥 들어가가지고 내 피부가 빵빵해질 것 같아요? 깊숙이 침투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깊숙이. 네. 그걸 믿어야죠. 왜 하는 말을 다 믿습니까? 그게 다 믿으면 여러분들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피부의 기능 1번이 뭐라고요? 장벽 기능입니다. 네. 콜라겐이라는 분자량은요, 엄청나게 분자량이 커요.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그 세포 사이의 간극의 100배 이상 커요. 네. 도저히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네. 위에서 발라놓고 발로 밟아도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는 물질이에요. 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많이 바르면 좋다 그래서 스킨 발라야죠, 그러니까요. 에센스 발라야죠, 로션 발라야죠, 크림 발라야죠. 그거 다 안 바르면 늘어질 것 같아서 그 느낌이죠. 쌓아놓고 사실 발랐는데 많이 바르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자, 제가 여기서 얘기할게요. 네. 여러분들 부모님들 이제 60 되신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노화가 좀 많이 진행된 분들이 되게 이제 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할아버지 할머니 있다고 쳐봐요. 그 할머니가 20살 때부터 60까지 40년 동안 발랐던 화장품값 총액하고 네. 그 할아버지가 얼굴에 발랐던 화장품의 총액하고 총액이든 총량이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수백 배 차이 날 거예요. 그죠? 그렇죠. 할아버지 얼굴하고 할머니 얼굴에 그렇게 대동소이하지 차이가 있습니까? 안 발라도 별로 차이가 없다.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바를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를 네. 이치를 알면 최소량의 투자로 최소한의 시간 투자와 콜라겐 화장품을 말씀드렸는데 콜라겐 화장품을 바르면 무슨 효과가 있냐? 근데 바르면 분명히 여러분들 기분 느낌이 좋잖아요. 네. 12시간 가요. 무슨 얘기냐면 콜라겐은 강력한 보습 물질입니다. 피부에다가 보습제를 발라놓으면 이 보습제라는 건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끌어 들어갖고 여기다 머물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날씨가 건조한 가을 날씨를 하더라도 습도가 10 내지 20%는 있잖아요. 그 습도조차도 이 콜라겐을 잡아당겨갖고 여기다 딱 물을 붙여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부가 촉촉할 수밖에 없죠. 예, 바르고 있는 기간 8시간 내지 12시간 그 사이 정도 지속 효과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콜라겐이 피부로 쑥쑥 들어가가지고 내 진피가 빵빵해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그 빵빵해지길 원해서요. 화장품 안 되니까 시술 같은 걸 좀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이들 하시나요? 요즘 이제 관심 가진 분들이 되게 많아서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시술은 이제 절대 안 들어간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 네. 그럼 이제 주사로 넣든지 뭘 좀 넣어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넣는데 콜라겐은 그 합성 콜라겐이 없어요. 합성 콜라겐이 없고 대부분 우리 콜라겐하고 가장 비슷한 게 돼지하고 소입니다. 돼지도 소도 다 진피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콜라겐을 빼서. 순수한 콜라겐만 추출을 해서 주사를 놔줬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하고 비슷하지 똑같지는 않죠. 그래서 이물 반응이 생겨서 염증이 생기고 곰고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더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소에서는 광우병도 있었잖아요. 근데 콜라겐 생산을 주로 유럽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럼 유럽산 소에서 콜라겐이 그 광우병이 많았죠. 미국산 소는 그 광우병이 없지만 유럽산 소는 그 콜라겐에 광우병이 들어있지 않다고 100% 보장을 못하니까 사용을 안 한 거예요. 그 사용을 중단하고 요즘에 쓰는 게 뭐냐 그러면 하이알루로닉산, HA, 히알루로닉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도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게 뭐냐면 콜라겐도 아니고 엘라스틴도 아닌
우리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띄워주고 있는 물질이 또 우리 피부에 하이알루로닉 산이라는 거예요. 네. 연골에도 들어있고 피부에도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이런 걸 완전히 완벽하게 배제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 하이알루로닉 산이라는 거를 피부에다가 주사를 넣어서 빵빵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합성 물질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피부에 들어오면 6개월이 지나면 물로 변해서 녹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러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필러라는 게 대개는 하이알루로닉 산을 배경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요것저것 좀 이렇게 믹스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든 6개월 정도 지나면 조금 길게 가야 9개월 정도 지나면 물로 변해서 없어져요. 그때마다 계속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라겐 화장품을 바르면서 진피가 두터워지고 주름이 없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그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다. 네. 왜? 절대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콜라겐 화장품을 내가 바르면 얼굴에 충분한 보습 효과가 있어서 피부가 촉촉은 할 거다. 네. 그런 기대치를 갖고 사서 쓰시면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가격은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그러면 피부가 빵빵해지지도 않는데 그 가격을 주고 그걸 사는 게 옳을 것인지 말 그러게 것인지는 말이에요. 각자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네.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이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선생님 말씀을 지금 듣고 보니까 너무 이건 회의적이에요. 아, 그리고 왜요? 더더군다나 선생님은 피부과 의사시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병원에 찾아오는 그 나름대로 젊어지고 싶어 하고 네. 좋은 피부를 유지하고 싶은 분들한테 아 저는 해드릴 게 없습니다. 이러질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얘기한 거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돼서 6개월에 한 번씩 필러 맞는 거를 지출을 하는데 아깝지가 않으시다면 하시라는 얘기지 네. 빚내서 할 일은 아니란 얘기죠. 네. 갯돈 타서 할 일은 아니라는